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적기술사 도전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라용화 교수입니다. 제가 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명지전문대학에서 약 20여 년간 교수로 있다가 올 3월에 그 명지전문대학을 퇴직하였지만 교수로 소개합니다. 필기시험, 즉 그 1차 대비에 대한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적기술사는 단순한 자격이 아닌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를 책임지는 최고의 수준의 기술 전문가입니다. 지적과 공간정보의 전문가로 가는 길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의지와 용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있는 분들은 지적기술사에 도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작시 성반이라는 사자성어는 시작이 반이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이죠. 이 작시 성반은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반은 성공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시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절반은 합격하였고 절반은 어느 강사에게 어느 기술사 책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국가 기반의 기술력이며 본인의 최고의 기술 전문가로 이어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Just do it. 저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공학 석박사를 졸업을 했고요. 건설회사 4년간 근무하다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입사를 해서 일선 경기도 광명시 지사에서 도해 및 수치 측량, 특히 축척 변경 측량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6개월간의 전산학원에서 베이직, 포트란이라는 랭귀지와 워드, 엑셀,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한 후에 경기도 본부를 발령받아서 통계업무, 전사실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외에 본사의 LRC 합단에서 표준화 업무를 수행 이후에 지적 연수원 교수로 주 과목으로 세부 측량, 즉 전자평판이요. 지금은 현재 공사에서 랜디고라고 그러죠. 지적 도근점 측량 등 다양한 과목을 강의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충남 홍성군 지사장으로서 지적 도면 고도화 사업을 최초로 수행하여 공사에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국토정보연구원에서 연구 업무를 수행과 2013년도에는 다각망 도선법 복합망을 1년여 연구하여 2014년도에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GNSS, 특히 RTK 측량을 강의하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일선 지사를 시작을 해서 본부, 본사, 국토정보연구원, 특히 지적연수원 전 국토정보교육원이요. 10여 년간 근무한 후에 2019년도에 용인 서부지사장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퇴직한 후에 이제 명지 전문대학에서 토목과 겸임교수로 약 5년간 강의하였고요. 이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전에 건설에서 4년간 근무 경력이 있어서 이 토목과에서 측량학, GIS 개론, 사진 측량학, 시공 측량 및 실습 등 강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에서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한 실무와 이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확정 측량은 지적 분야의 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분야의 모든 과목, 즉 세부 측량, 수치 측량, GNSS 측량 등 지적 분야의 전반에 대한 과목을 할 수 있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와 이론 그리고 전산 마인드까지 모두 갖췄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채용 전문 면접관 1, 2급을 취득을 해서 이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으로서 약 6년간 공무원, 대학, 공기업, 대기업 등의 채용 면접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서로는 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그리고 다수가 있고요. 지적직 공무원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12월 달에요. 지적기술사 책을 비롯해서 지적직 공무원, 지적산업기사 책 등을 전자책, 즉 PDF 파일로 출판해서 자격증 및 취업 준비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것입니다. 저는 지적기술사를 1999년도에 합격해서 38호입니다. 아직 38번째 지적기술사를 합격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25년도 현재 지적기술사 합격자는 약 3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지적기술사를 공부할 당시엔 지적기술사 책이 없어서 자료 수집하는 데만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합격 후에 8명의 공조를 해서 대표저자로 1년여 걸려서 2007년도에 지적기술사 책을 출판하여 단 6개월 만에 500여 권이 판매가 되는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저자와 함께 개정판으로 출판하고 이번엔 3명의 공조로 많은 부분을 수정 개편해서 지적기술사 준비생들의 책값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적기술사 전자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적직 공무원, 지적산업 기사책도 전자책으로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필기시험 1차 대비의 설명 목차를 보겠습니다. 본 강의의 소개 및 계획, 검정 방법 및 응시 자격, 마음 자세, 단계별 학습 요령, 필기시험의 준비 요령, 필기시험의 답안지 작성 요령, 지적기술사 출제 경향 및 합격자 현황, 8번째로 지적기술사 전자책 소개를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강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적기술사 준비생에게 빠르고 쉽게 강의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적기술사 전자책의 다음 단원별로 단답형, 용어 설명과 논술형, 주관식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단어는 총론 및 지적 측지학, 관측과 해석, 어느 책에서는 이제 5차원이라고도 그럽니다. 지적 법규, 지적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학 및 지적 제도, 지적사, GNSS 측량, LIS 및 GIS,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측, 최근 이슈성 순으로 작성 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단답형 용어 설명은 일반적으로 파워포인트 강의가 그렇듯이 지적기술사 책의 내용을 문장을 정리하여 개요 부분부터 요약 정리 순으로 강의하였습니다. 개요서부터 만약에 측지 원자나 또는 그 측지 원점 요소를 보면 개요, 경도, 위도, 방위각, 지오이드 높이, 회전 타원체 요소, 요점 정리 순으로 파일을 작성을 해서 PPT 파일을 작성을 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이 논술형 주관식도 단답형과 마찬가지로 지적기술사 책의 내용을 문장 정리하여 개요부터 결론 순으로 작성 강의하였습니다. 즉 그 지오이드 결정 방법이 지오이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는 그 개요, 지오이드 결정 방법, 지오이드 모델 결론 순으로 작성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적기술사 필기시험 1, 2주 전에 최신 이수성 및 핵심 문제 등을 선별하여 모의고사 문제를 2, 3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 카카오톡방에 신설해서 질문 및 공지사항을 할 것이며 그리고 필요시에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집합교육이 아니라 PC 또는 핸드폰에서 웰온 또는 줌을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최근 이슈성 문제들이 한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적기술사 전자책의 최근 이슈성 문제를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단원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욱 최근 이슈성 문제를 더 중점적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검정 방법과 응시 자격을 보겠습니다. 검정 방법은 이 지적기술사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 시험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1차 필기시험은 총 4교시로 진행이 됩니다. 1교시는 단답형, 즉 용어 해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총 13문제가 출제되고 그 중에 10문제를 선택을 해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2교시에서 4교시까지는
논술형, 즉 그 주관식 그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교시마다 6문제가 출제되고 그 중에 4문제를 그 선택을 해서 답안을 그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17시 20분까지 각 그 교시당 100분으로 총 400분, 즉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배점, 매기식 그 배점은 100점으로 전체 400점 만점이며 총점 60점인 240점 이상을 취득하면 필기 합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2차 면접 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되며 60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합격이 되겠습니다. 이 면접에서는 단순한 지식보다는 응시자 실무 이해도,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기술사로서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지적기술사 시험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즉 일정 점수를 넘는다고 해서 모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차의 전체 응시 수준과 채점 결과에 따라서 합격 인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응시자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본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술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보면 이 지적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국가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응시를 위해서는 자격과 경력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경력 요구 요건 기준을 보면 지적기사 자격 취득 후 4년의 실무 경력이 필요하고요. 지적산업기사는 5년, 지적기능사는 7년의 경력이 요구됩니다. 즉 자격 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실무 경력이 더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학력 요건을 보면 이 관련 학과의 4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이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에는 7년,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에는 8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적기술사는 단순히 학력이나 자격만으로 응시할 수 없고요. 현장에서 일정 기간의 이상의 실무 경력을 쌓거나 관련한 학력이 졸업 후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분야에서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만이 응시할 수 있는 실무형 기술사 자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음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음 자세가 중요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기술사는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태도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그 지적기술사 시험은 장기간, 즉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그 이상도 걸리겠죠. 그래서 꾸준한 그 자기 관리가 필요하며 이 좌절보다 꾸준함과 자기 그 확신이 승부를 가름합니다. 그리고 지적기술사 자격은 단순한 그 합격이 아니라 전문가로의 그 자세를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그 지적기술사 도전의 시작은 공부가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그 출발을 한다고 봅니다. 이 자세하게 그 마음 자세 하나씩 한번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꾸준함의 힘을 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에 그 1시간씩이라도 지속적인 학습 루틴을 그 유지하고요. 완벽한 날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그 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그 지술사 그 합격의 길로 길에 그 도달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이해하려는 그 자세로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지적기술사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응용의 그 시험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그 스스로 그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원리, 행정 절차, 정책 방향까지 연결적으로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 현장을 그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지적기술사는 그 이론보다 현장성과 실무 판단력을 그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를 행정적, 법적, 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그 시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의 본질은 국가 기반 시설로의 그 신뢰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 겸손과 배움의 그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지적기술사는 경력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이미 안다는 그 태도보다 더 깊이 그 배우겠다는 그 자세로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 기술사나 현장 실무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시야를 좀 넓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단계별 그 학습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단계로 숲을 먼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 당장 그 암기보다는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를 그 정리해야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분류와 도메인 설정, 기술 문제 분석과 주제 트리 구조, 분야별 계층 구조 설정,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공부의 그 큰 그림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요. 두 번째로는 공부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그 나무 숲 가지와 숲을 헤치고 열매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이 단계는 그 무엇이 그 중요한지를 그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구분하고 투자 시간과 공부 방법을 설정해서 주제별 그 핵심 내용을 정복하고 답안의 필수 키워드를 그 점검하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풍성한 그 수학을 위해 걸음주기 하는 그 통합 단계입니다. 이 나만의 그 답안 작성 능력을 그 배양하는 단계로요. 이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조화하고 주제 간의 그 연계 사고로 폭넓은 그 답안 작성을 하며 낯선 문제 대응에 연습을 하고요. 학회지나 전문지를 통해서 간접 경험과 실제 사례, 제품을 통한 그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합격을 위한 열매 따기인 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400분의 실제 답안을 작성을 해야지만 합격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예상 문제 출제 및 그 실전 모의고사, 시간 배분 및 채점, 보완, 반복을 학습을 하고요. 실제 그 시험 환경에 적응해야 되겠습니다. 필기 시험의 그 준비 요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그 준비 유의사항을 보면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방향과 태도입니다. 전체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그 단계별로 추진하고 이 정보는 반드시 정확한 그 근거에 기반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획 없는 공부는 실패라는 그 일정 관리입니다. 기술사 공부는 그 습관화된 그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 공부 시간이 날 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합격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일정 계획을 그 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집 및 정리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무작정 모으다 보면 그 공부가 아니라 정리에만 그 시간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수용 교재는 한 권으로 선택을 하고 자료 정리도 1, 2차로 나눠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로 키워드로 중심으로 요약을 하는데 1단계는 그 키워드 문장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2단계로는 키워드 또는 약어로 작성하는데 A4 용지 두 칸 또는 세 칸으로 나눠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단계까지 작성을 하면 대학 노트 한 권 정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 노트 한 권 분량으로 작성을 하면 복습할 때 훨씬 효율적이겠죠. 참고 자료는 지적 학회지나 세미나 논문, 협회,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를 해서 병행해서 공부하면 더욱 효과적이겠습니다. 다음은 그 암기 요령입니다. 지적기술사는 그 단순히 암기형이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해서 구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도표를 연상을 하고 현장 영혼과 일상과 연결하며 키워드 중심으로 즉 그 핵심 중심으로 정리해서 암기하고요. 플로트 차트 방식, 흐름 위주로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이해가 중요하겠습니다. 연구 논문 같이 너무 깊숙하게 연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번엔 필기시험이 그 답안지 작성 요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제의 그 요점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문제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보다는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안 작성 전에는 최소 3회 이상 문제를 읽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핵심을 찔러라입니다. 지적기술사는 고도의 기술력 검증 시험으로 이 각 문제에는 출제위원이 원하는 키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키포인트를 잘 파악을 해서 핵심 빠진 답안은 득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논리적인 답안을 작성하라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단순한 지식이 나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능력과 바로 기술력 판단력을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독창적인 답안을 작성하라는 것입니다. 시중에 있는 모범 답안이나 관연도 답안을 그대로 외웠으면 절대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매번 맥락이 바뀌며 최신 기술 동향이나 정책 방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본인의 경험, 사고력, 관점을 담아야 하겠습니다. 이 틀에 박힌 답안이 아닌 내가 직접 쓴 논리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목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술사 시험의 진짜 실력은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드러납니다. 이 세부 내용만 깊이 파고들면 답안이 편협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 항목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답안지를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 사족을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술사 답안에서는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사족인데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장하게 쓰면 오히려 감점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간결하고 핵심만 전달해야 하며요. 두리뭉실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일곱 번째로 설명하라, 논하라인데요. 이 기술사 시험 문제에서 설명하라, 논하라는 단어 차이가 매우 큽니다. 이 설명하라는 지식을 조리 있게 정리하면 되지만 이 논하라는 자신의 주장과 논리적 근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서론, 본론, 결론의 함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안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을 제목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좋지 않겠죠. 이렇게 구조의 틀에 박혀있는 제목이 아니라 목차는 시험 문제에 맞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 제조사 사업에 인공지능, 즉 AI 기술이 적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출제가 됐다고 가정하면 목차를 개요, 추진 현황,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 방안, 결론 순으로 목차를
세워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9번째로 뼈대에 살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답안은 먼저 핵심 구조를 잡고 그 위에 세부 내용을 자연스럽게 붙이는 방식으로 써야 됩니다. 평소 생각을 정리해 둔 사람은 시험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번째로 그림과 도표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술사 답안에서 그림과 도표는 매우 강력한 설득 수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고 채점자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 그림과 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사항은 책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는 것보다 본인의 흐름도를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1번째로 답의 양과 질입니다. 이 답의 양과 질 중에는 언제나 질이 우선입니다.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자신의 필기 속도와 체력을 감안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 핵심된 압축된 핵심 내용과 논리 전개로 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12번째로 띄어쓰기나 한자, 영문법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답안의 형식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띄어쓰기는 문법보다 가독성을 우선해야 되겠죠. 채점자가 읽기 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씨는 명령어 일정하게 쓰고요. 한자는 의미 혼동 방지용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은 면적, 기본은 이제 부본 등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문 언어는 키워드인 경우는 반드시 병기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GNSS는 위성항법 시스템 이렇게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3번째로 기술사 시험이 경제성입니다. 기술사 시험은 단순히 기술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전략 싸움입니다. 먼저 문제를 보고 선택의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광범위한 문제는 좀 피하고요. 그리고 모호한 법령, 수치 문제는 정확히 알지 못하면 피해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공부량 때문에 경험을 살린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의 경제성입니다. 열거형 문제는 짧고 명확하게, 계산 문제는 가장 빠른 풀이로, 논술형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 나중에 시간을 확보해서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기술사 시험은 지식과 전략과 시간관리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14번째 답안지 작성 분량을 보겠습니다. 우리 답안지 작성은 14페이지로
단답형, 즉 그 용어 설명은 최소한 한 페이지 이상, 그리고 1.5페이지까지 작성을 하고요. 논리형, 즉 그 주관식은 2페이지 이상, 3페이지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안 일부를 수정할 경우에는 이 두 줄로 긋고 수정하며 전체를 수정할 경우에는 X를 긋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갈 때 수정 테이프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적기술사의 출제 경향 및 합격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지적기술사 출제 경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적기술사 기출 및 현황 분석은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간을 분석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이전의 데이터는 법령이라든지 최근 이슈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기출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한 공부 방향을 잘못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이터는 그 10년간 지적기술사 과목별로 출제 경향을 조사한 것입니다. 먼저 총론 및 지적학 분야는 이 단답형은 12문제, 논술형은 2문항으로 전체 문항 대비 4.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관측값 해석은 5차론이죠. 1.6%. 그 다음에 지적법규는 60문항으로 19.4%,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리고 지적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 단원에서는 73문항, 23.5%,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학 및 지적제도는 12.3%, 지적사는 9.4%, GNSS 측량 9.7%, LIS 및 GIS는 12.9%,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측은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적 측량과 지적 재서 측량과 지적 법규 단원이 핵심 영역이며 나머지 과목들은 기본 원리와 이해, 그리고 사례 중심 학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험 준비 전략을 세울 때 이 비율을 참고를 하면 효율적이고 학습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적기술사 전자책의 최근 이슈성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최근 이슈성 문제들이 한 문제에서 3문제까지 논술형 쪽에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적기술사 전자책의 최근 이슈성 문제를 잘 공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기술사 합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합격자 현황도 마찬가지로 10년치를 분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합격률이
많은 부분이 이제 2019년도 응시자가 61명인데 13명으로 21.3%, 20년에는 41명 응시해서 10명으로 24.3%. 그리고 이제 2024년은 필기 응시자가 90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합격자가 25명으로 27.8%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5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그런데 24년, 가장 최근에 24년이 상당히 많은 합격률을 응시자도 그렇고 합격자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기술사 전자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지적기술사 전자책은 3인이 공조하여 작성을 하였고요. 교재의 구성 목적을 보면 이 수험생과 현장 전문가 모두를 위해서 실용서로 이론과 실무의 유기적인 연계하였고요. 이 법령 및 판례, 기술 기준, 정책 변화까지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 저자진의 전문성과 경험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즉 지적연수원의 원장, 교수, 지사장 출신으로 구성되었고요. 이 저자진들 출제, 채점, 문제검토 경험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기출문제 분석과 실무 적용 중심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최신 경향을 반영을 하였는데 국토교통부 정책이라든지 학회 연구, 공간정보 이슈 반영 등 그래서 논술형 문제와 해설을 포함하였습니다. 교재의 구성은 총론 및 측지학, 관측합 해석, 지적 법규, 지적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 지적학 및 지적 제도, 지적사, GNSS 측량, LIS 및 GIS, 사진 측량 및 원격 탐사, 최신 이수성까지 반영을 해서 전자책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 학습 방향은 이론과 실무의 균형 학습이 있고 문제 해결 중심의 사고력을 강화하고 최신 정책 및 기술 이해를 필수적으로 담아서 전자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럼 구입 방법을 보면 인터넷상에서 그냥 크몽을 검색을 하여 이 크몽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크몽 홈페이지에서 지적기술사를 검색을 해서 2006년 개정판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적기술사 전자책으로 출판한 것은 지적기술사 준비생들을 책의 책값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적기술사는 합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태도로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이 꾸준함과 이해와 현장의 경험, 겸손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기술적 신념을 정립하고 국가를 기술로 지탱하는 전문가라고 성장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 지적기술사 시험의 그 도전의 시작이 곧 성장의 출발로서 그 길의 시작은 바로 올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Can do it. 이상으로 그 필기시험 대비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